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현지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정가직설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그리고 김기홍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강원도 관련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승진 의원님, 네.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전 자료 요구가 1000여 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 쟁점들을 아마도 들여다보셨을 거고 관리의 허점이라든가 책임 의식 부족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안이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도청 밖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시위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 그리고 임금 체불 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이제 국회에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였는데 물론 현지 국감에서 공공의료를 기업처럼 경영 시스템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출연한 두 의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속한 네. 위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감에서 뭔가 좀 해결책이 제시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예상되는 질의와 반박이 오가는 여의도식 문답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감사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대신에 다행히도 도의회에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뒤로 내년도에 본예산 심의가 이어집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토대로 해서 예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본예산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도의회에서 보겠다. 네. 예. 김기홍 의원님,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강원특별자치 도정이 아닌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충돌이나 무리 없이 잘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감사 때 받았던 질책이나 이런 격려 등을 잘 정리해가지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중앙정부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들었든 아니면 뭐 좋은 말씀을 들었든 다 참고해서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향후에 이제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좀 쟁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도청사 이전이랑 이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캠프페이지의 활용, 그리고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레고랜드,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 등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는데요. 그중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화제인 고운리 행정복합타운과 함께 또 함께 다뤄지고 있는 캠프페이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또 주목을 끄는 거는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는 수익성 부분을 꼬집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지의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송공적인 그런 이제 조성을 바란다 이런 격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 주목을 끄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승진 의원님께서는 네. 그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이 명태균 의혹 이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분명히 좀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김진태 지사께서 스스로 시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자인 명태균 씨가 본인의 지인이다. 이거 시인하셨고 그리고 수사 중이다. 시인을 했고요. 둘째,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좀 볼 텐데 전임 도정의 실정을 부각하려고 한 정치적 발언이 국내 채권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민 열세 50조 낭비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팩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만 가지고도 김 지사께서는 지금 도민분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도민 앞에서 일말에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도민들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두 분의 쟁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은 도청 신청사 이전하고 행정복합타운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주목해야 할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춘천 그 구도심 공동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4,70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로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분 그 행정복합타운 내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너무 과도하게 도시화시키기 때문에 춘천시의 그 남부 생활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남부 생활권 전체의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말하는 게 순현재 가치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9,421억. 이게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도정 질문 때 제가 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김 지사께서 행정복합타운 626억 흑자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춘천시가 비용 추계한 상하수도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흑자가 적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도 답변이 조성원가 올라가면 분양 가격도 조정할 거라서 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민 없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김기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춘천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제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반려하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강원도민이지만은 이제 비춘천 시민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청이 자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큰 축복이고, 그런데 도청사 이전이 해당 지역에 정말 얼마나 기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은 잘 실감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원주시도 시청이 이전하면서 무실동 신도심이 생겼고, 또 다들 걱정하시는 그런 원도심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재개발을 통해서 양쪽이 다 함께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반려를 결정했는데 도청만 덩그러니 이전을 한다면 이런 발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커가려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춘천시도 이제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고 수부도시답게 미래 비전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현재 반려 사유는 이제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도저히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들로 반려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도청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 의원으로서 도내 17개 다른 시구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도 남을 텐데 충분히 해결 가능해 보이는 사유들로 그냥 쉽게 반려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번에 도청 신청사 건립 그리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편안에 대해서 김기용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주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도청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꼭 원주라기보다는 행복타운 조성이 정말 불가능해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도청 이전이랑 행복타운 조성은 도공기업인 강계공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특정 지역으로 가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300만 제곱미터, 즉 30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 이상도 성공 조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 도청이 18개 시군을 위해 존재하지 특정 한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17개 시군은 어느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지역만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18개 시군 대표가 동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도청, 관계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청 이전과 행복타운을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함께 찾아보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진 의원님은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도의원 중에서 이제 저는 춘천 시민이고 춘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춘천시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마이너스 무려 9,400억이 나와서 부적합하다. 경제적 타당성이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합시다. 춘천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허 벌판에 도청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주 여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문화, 공원시설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가 없으면 정주 여건이 없는 겁니까? 10,000명 이상이 고은이 아파트로 빠져나가면 춘천 전역에 미치는 충격, 타격 이런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도청사 그 신축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지방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발생이 돼도 강원도정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